퇴직 후 3년, 그토록 꿈꾸던 노후가 어떻게 악몽이 되었나. 퇴직을 앞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상을 합니다. 아침마다 울리는 알람 소리에 시달리지 않고 여유롭게 늦잠을 자며 커피향 가득한 아침을 즐기겠지. 회사에서의 눈치와 경쟁, 실적 압박에서 벗어나면 마치 천국이 열릴 것처럼 기대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막상 퇴직 후 3년이 지나고 나면 처음에는 달콤했던 자유가 어느새 외로움, 불안, 경제적 압박으로 변해버리곤 합니다. 그토록 꿈꾸던 노후가 왜 많은 이들에게 악몽처럼 다가오는 걸까요? 은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이겁니다. 노후는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건강, 관계, 일상의 의미까지 모두 얽혀 있다. 그런데 우리는 퇴직을 끝으로만 생각하고 그 이후의 삶을 세밀하게 준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기대의 간극이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죠. 첫 번째 사례, 60세 은행원 출신, 퇴직금 3억으로 시작했지만 김성호 가명, 60세 씨는 은행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다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3억 원을 받았고 국민연금도 곧 받을 예정이라 걱정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퇴직 후 처음 1년은 정말 행복했다고 합니다. 여행도 다니고 평생 못 해본 낚시와 골프를 즐기며 이래서 사람들이 은퇴를 꿈꾸는구나 싶었다죠. 하지만 문제는 두 번째 해부터 시작됐습니다. 생각보다 생활비가 훨씬 많이 나갔습니다. 특히 자녀 결혼 지원금, 예상치 못한 병원비, 그리고 늘어난 취미생활 지출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국 퇴직금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고 앞으로 2030년은 더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하면 돈 안 쓰고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많으니 오히려 더 쓰게 되더라고요. 하루하루가 즐거웠는데 3년 지나고 보니 통장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63세 교사 출신 관계의 단절. 박정희 가명, 63세 씨는 고등학교 교사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교직에서 은퇴한 후 처음에는 마음이 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걸 느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매일같이 동료들과 학생들로 북적였는데 퇴직 후에는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며 버텼지만 시간이 흐르자 모두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손주 돌보기에 바빴고 누군가는 건강 문제로 모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났고 우울감이 깊어졌습니다. 결국 정신과 상담까지 받아야 했다고 고백합니다. 노후에 제일 무서운 게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외로움이 훨씬 무섭더라고요. 세 번째 사례, 58세 대기업 부장, 퇴직 후 재취업의 벽. 이상훈 가명, 58세 씨는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다 조기 퇴직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자라는 마음으로 창업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1년 만에 가진 자금 대부분을 잃었고 다시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30년 경력도 50대 후반이라는 나이를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결국 그는 마트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 그만두면 다 해방일 줄 알았는데 막상 나오니 내가 가진 건 나이와 과거 직함뿐이었어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전문가의 시선 외 노후의 진짜 얼굴은 달콤하지 않을까? 노후가 기대와 달리 악몽처럼 변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돈의 착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직금을 한 번에 받으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평균 수명 8090세 시대에 최소 20년 이상을 버텨야 합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퇴직 후 매달 고정 지출이 얼마나 나가는지 먼저 계산하고 최소한 25년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둘째, 관계의 붕괴입니다. 직장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의 핵심입니다. 퇴직과 동시에 인간관계의 절반이 사라진다는 말도 있죠. 은퇴 후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퇴직 전부터 지역 모임, 동호회,
봉사활동 등 새로운 관계망을 구축해 두라고 강조합니다. 셋째,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나는 회사 직원이다 라는 정체성으로 살아옵니다. 그런데 은퇴와 함께 그 정체성이 사라지면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노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나 작은 목표를 반드시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더라도 하루를 의미 있게 채울 수 있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퇴직 후 3년,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현실의 간극에 좌절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노후가 악몽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준비의 깊이입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돈, 관계, 건강, 정체성 4가지를 동시에 챙겨야 하죠. 돈은 쌓아두는 것보다 흐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연금, 소액이더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임대 수익이나 금융 수익이 있어야 합니다. 관계는 퇴직 전에 미리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친구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으니까요. 건강은 나중에 챙기지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50대부터는 작은 습관 하나가 70대 삶을 좌우합니다. 정체성은 스스로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나는 직장인이 아니라 나는 음악 동호인, 나는 손주와 함께하는 할아버지, 나는 지역 봉사자라는 식으로요. 마무리. 당신의 노후는 어떤 얼굴일까? 퇴직 후 3년, 드디어 알게 된 노후의 진짜 얼굴. 이 말은 단순히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주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현실을 미리 준비한다면 악몽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구나 퇴직은 합니다. 하지만 노후를 어떻게 살아갈지는 각자의 선택과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준비와 꾸준한 습관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점이니까요. 퇴직 후 3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걸 드러내 줍니다. 노후는 준비만 잘하면 괜찮을 거야 라고 쉽게 말하지만 막상 살아보면 수치와 현실이 훨씬 냉정하게 다가오죠.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건 단순히 돈을 모으라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쓰이고 얼마나 버티며 어떤 구조로 흐르게 할 것인가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노후 전략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1. 생활비 착각을 깨라.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생활비를 현직 시절보다 줄어들겠지라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통계는 다르게 말해요.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퇴직자 평균 생활비는 퇴직 전 대비 약 7,080% 수준이라고 합니다. 즉, 직장 다닐 때 월 400만 원을 쓰던 사람이면 은퇴 후에도 적어도 280만 320만 원은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함정은 초반 12년입니다.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니 여행을 다니고 취미생활에 투자하고 자녀와 손주들에게 선뜻 지원하다 보면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퇴직 후 1년은 신혼여행 2번 다녀온 느낌이라면서 퇴직금의 30%를 단 1년 만에 썼다고 하셨습니다. 팁: 최소 6개월 이상 실제 지출을 기록해보세요. 가계부 앱이든 수첩이든 상관없습니다. 현실 지출 패턴을 눈으로 확인해야 내가 어디서 줄일 수 있는지 보입니다. 2. 퇴직금은 목돈이 아니다. 연금처럼 나눠 써라. 많은 분들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한 번에 수령합니다. 하지만 목돈을 손에 쥐는 순간 마음이 커져서 지출이 늘고 잘못된 투자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건 바로 연금화 전략이에요. 예를 들어 3억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죠. 이 돈을 은행 정기예금에 넣으면 연 3% 기준으로 세후 월 6,07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돈을 IRP 개인형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펀드로 옮겨두고 5년 뒤부터 연금 형태로 받게 설계하면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훨씬 안정적으로 돈을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속아 목돈을 한 번에 부동산, 주식, 해외 투자 등에 넣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은퇴 직후에는 원금 보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3. 건강관리.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돈으로 해결 못한다. 노후 생활비에서 가장 큰 변수는 건강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연평균 의료비는 1인당
500만 원을 넘습니다. 부부 기준으로 1년에 1천만 원 가까이 의료비가 나간다는 얘기죠. 건강 문제는 돈으로 막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실제로 은퇴 후 3년 만에 지병이 심해져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만난 62세 남성분도 퇴직 후 세계 여행을 계획했지만 무릎 관절 수술로 2년 가까이 움직이지 못하면서 여행은커녕 병원비만 수천만 원을 썼습니다. 팁 50대부터는 반드시 예방에 투자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검진, 꾸준한 운동, 기본적인 식습관 관리가 필수입니다. 헬스클럽 회원권보다 매일 30분 걷기, 비싼 건강식품보다 꾸준한 채소 단백질 섭취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4. 인간관계는 자산이다.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게 외로움이라고 했죠. 실제로 우울증 진단을 받는 퇴직자 중 상당수는 돈 문제가 아니라 관계 단절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퇴직 후에 친구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새로운 관계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퇴직 전부터 동호회, 봉사활동, 교회 사찰 모임 등 자신에게 맞는 커뮤니티를 꾸준히 다져놔야 합니다. 실제 사례 한 64세 여성분은 교사로 정년퇴직 후 아이들을 가르치던 습관을 살려서 지역 아동센터에서 영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료 봉사였지만 나중에는 센터에서 소정의 사례비를 주었고 무엇보다 새로운 인간관계가 그녀의 노후를 활기차게 만들었습니다. 5. 작은 일이라도 나를 지탱하는 일을 만들자. 퇴직 후 3년 차에 가장 크게 느끼는 공허감은 정체성 상실입니다. 직장에서 벗어나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갑자기 다가오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노후에도 반드시 작은 일거리 혹은 소일거리를 만들라고 권합니다. 이게 꼭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4시간 편의점 근무를 하든 지역 주민센터에서 강의를 하든 아니면 온라인으로 블로그나 유튜브를 운영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일어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팁 재취업을 고려한다면 50대 후반부터 자격증이나 기술을 준비하세요. 단순히 내 경력으로 뭐든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낭패를 봅니다. 시장은 나이보다 실질적인 능력을 보거든요. 정리퇴직 3년이 주는 메시지. 퇴직 후 3년은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 같습니다. 준비가 제대로 되었는지 아니면 허상에 불과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시간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늘 강조하는 건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설계를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생활비는 실제 지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리할 것. 퇴직금은 목돈이 아닌 연금화할 것. 건강은 지금부터 습관으로 지킬 것. 관계는 미리 다져둘 것. 작은 일이라도 의미 있는 일거리를 만들 것. 이 5가지 원칙만 기억해도 노후의 진짜 얼굴은 악몽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